자, 5회 답을 이렇게 써놨고요. 영상 보시는 분은 문제 풀고 영상 보시고요. 자, 질문해보세요. 30번에 2번. 30번 2번 30번에 32번이요. 2번 32번 다요. 8번하고 1번도 해요? 1번 안 해도 돼요. 또요. 또요. 9번이요. 29번이요. 그런 거 다 물어 제발. 됐어? 28번이 미친. 뭐라고? 28번이 어려워. 28번 돼? 네. 오케이. 대중대로 맞춰서. 자, 봅시다. 28번. 28번을 보시면요. 님 가네. 기침이 무슨 서라운드로 들리고. OST. 자, 28번. 여러분들 가는 용철 하나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 용수철이 직렬 연결된 거예요? 병렬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용수철이 직렬이냐 병렬이냐 따지는 것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용수철은 똑같은 힘을 당겼을 때 잘 늘어나요? 잘 안 늘어나요? 잘 들어. 잘 늘어나요. 병렬 연결된 용수철은 당겼을 때 안 일어나요. 잘 안 늘어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 나를 보시면 하나만 있을 때보다 이렇게 되면 잘 늘어날까요? 잘 안 늘어날까요? 잘 늘어나요. 잘 안 늘어나죠. 이 만약에 이 공을 왼쪽으로 당기잖아요. 네. 그 왼쪽에 있던 용수철은 늘어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은 압축이 되죠. 그래서 당겨기가 더 힘들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탄성역식이 저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힘으로 당긴다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탄성계수하고 변형 길이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다. 미쳤겠네. 그래서 변형 길이는 탄성계수하고 반비례해요. 그러면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은 탄성계수가 커진 거고요. 잘 늘어나는 직렬 연결은 탄성계수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항 연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직렬 병렬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항값이 커지면 그냥 더했죠. 근데 저항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더했어요? 계산했어요? 뒤집어서 더한 다음에 뒤집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서의 두 용수철을 하나 취급하면 탄성계수가 몇 배 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2배 됐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단진동의 주기 그랬는데 단진동 주기식이 어떻게 된다고? t분의 2파이 루트 k분의 m이거든요. 그럼 주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탄성계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요. k가 2배가 됐어요. 그럼 t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가가 나의 2배가 아니라 가가 나의 루트 200에 맞겠죠?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그렇게 풀면 되고요. 니은 용수철에 전환된 탄성 위치 에너지 최대값은 진폭은 똑같이 했다고 하니까 이 P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럼 뭐에 비례한다고? x가 일정하다는 조건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뭐에 비례한다고? 탄성계수에 비례하죠? 탄성계수가 2배가 됐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배가 될 거고 디귿도 마찬가지겠죠?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그건 뭐예요? 역학적 에너지죠? 최대로 당겼을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평형점에서 다 뭐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은 똑같은 편이에요. 답이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29번 29번은 20도씨 3kg 물. 자, 20도씨
3kg의 물이었대요. 근데 여기다 뭐를 마이너스 20도씨 mkg의 얼음이래. 요 두 개를 섞었대요. 그랬더니 몇 도가 됐다고? 5도씨가 돼서 열평형을 이뤘답니다. 물의 비율은 4kJ/kg이고요. 얼음의 비율은 2kJ/kg. 여기 단위가 잘못됐네요. 맞아요. kJ/kg 도씨가 빠졌어요. 비율은 kJ/kg 도씨가 빠졌습니다. 1kg당 얼음의 융해율은 300kJ이다 라는 거겠죠. 일단 알아야 될 게 얘가 얼음이에요. 근데 5도씨 물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얼음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할 건데 세 가지 구역을 나눠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20도짜리 얼음이 0도씨짜리 얼음이 될 때까지 흡수한 열량,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될 때까지 상태 변화하면서 흡수한 열량, 그 다음에 0도씨 물이 5도씨 물이 될 때까지 흡수한 열량. 요게 20도짜리 3kg짜리 물이 5도씨까지 될 때 잃어버린 열량은 어떻다? 같다. 라는 식을 써야겠죠? 무슨 식? Q는 CM 델타 T라는 식하고 Q는 M 곱하기 H. 요게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량. 요게 수분열 잠열이잖아요. 맞아? 요거 가지고 계산해서 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가볼까요? 자, 물 갖고 써볼게요. 물이 잃어버린 양, 물의 비율이 얼마라고? 4 곱하기 물의 질량 3 곱하기 얘 온도 변화 얼마예요? 15가 되는 건가요? 15는 2 곱하기 m 곱하기 온도 변화 20 플러스 m 곱하기 얘 상태 변화 출판하려면 얼마겠어요? 300이었죠? 300 플러스 4 곱하기 m 곱하기 5 이게 갖다 놓고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m이 얼마가 나온다고? 2분의 1. 0.5kg이 나온다. 여기서는 단위를 다 맞춰서 줬어요. 그죠? 맞아요. 킬로줄로. 그런데 안 맞춰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칼로리를 줬을 때 줄과 칼로리의 양적 관계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문제에서 주어줄 거예요. 1칼로리가 4.2줄이다 라는 걸. 아니면 4줄이라는 걸 줄 거예요. 여러분들 줘서 이래서 4로 계산하는데 4.1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받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대로 계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주어진 게 달라. 그럼 뭐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주어진 거 가지고 하는 거야. 문제를 그렇게 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9번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30번에 2번을 볼게요. 30번에 1번은 여러분들 뭐 갖고 하면 돼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걸 가지고 계산하면 1번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30번에 2번을 구하려면 뭘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처음에 어떻게 됐어? B가 3kg짜리였어요. A가 몇 kg짜리였다고요? 1kg짜리였다고요. A가 바닥에 있었죠? 네. 물의 높이가 얼마 있다고? 10m 높이에 있었다고. 네. 자, 그런데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VT 그래프를 네. 기본적으로 뭐 할 거예요? VT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네,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럼 네. 뭐라고 써야 돼요? 가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3 곱하기 10 빼기 1 곱하기 12 4 곱하기 A.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온다고? 5가 나온다는 걸 그려야 돼요. 네. 그래서 몇 미터 내려줄 때까지? 10m 내려올 때까지. 그럼 10m 내려올 때까지야, 그지? 그럼 몇 초가 걸릴까요? 2초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평균 속도가 다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로 딱 구하면 어떻게 구했냐고 얘기를 해보려니까 이씨. 그 T초일 때 T초 후에 OT니까 속도가 평균 속도 나와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몇 초 만에 얘가 바닥에 도착한다고? 2초. 2초 만에. 그럼 A부터 그려볼게요. VA라고 해볼게요.
A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초 만에 바닥에 도달하네. 그럼 2초에 바닥에 도달해서 가속도가 오니까 2초에 속도가 얼마나 10이 나오겠죠? 저렇게 간다고. 자, 그 다음에 B가 바닥에 났어. A 올라가죠? 네. 근데 얘는 저 순간에 윗방향의 속도 10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더 이상 줄은 쟤의 운동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안 도와주죠. 그러면 쟤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 있잖아. 아래쪽에 중력이 있잖아. 그럼 가속도가 얼마가 나와요? 1. 가속도가 1이 나오는 건 뭐야 이 미친놈아. 1하는 거 아니에요? 중력이 R자이면 mg가 ma잖아 새끼야. 그럼 a가 g가 나오잖아. 아 10이구나. 1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예요. 운동하는 바니까 반대 바니까 맞아. 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했다? 1초에 10이 줄어든다고요. 3초인데요. 그래서 3초 때 0이 되고 4초가 되면 다시 그 위치에 온 거죠. 네. 줄이 이제 4초가 됐을 때 줄이 어떻게 됐다고? 팽팽해진 거란 말이야. 맞아. 네. 자,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네. 움직이. 아, 네. A가 내려와서 B는 바닥에 있었고 A가 올라갔다 내려온 놈이 10의 속도로 내려왔죠? 네. 이제 움직이죠. 뭘 써야 될까요? 부딪히기 전후 전체 운동량은 같다. 맞아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중력 효과 고려하게 되면 외력이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건 충돌 전 충돌 후 해가지고 뭘 써야 된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돼. 1짜리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였다고? 10의 속도로 움직였단 말이야. 네. 맞아? 네. 플러스 0은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4 곱하기 V가 되겠죠. 맞아? 그럼 V가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예? 굳이 얘기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넣어야겠네. 마이너스. 그래서 얘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5의 속도를 갖는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줄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가 다시 얼마가 돼요? 5. 줄이 만든 거 가속도가 다시 5가 되겠죠? 그래서 2.5였던 놈이 마이너스 2.5였던 놈이 가속도가 5가 됐으니까 1초 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속도가 얼마만큼 변해야 돼? 5만큼 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2.5의 속도를 갖겠죠. 맞아요. 네. 또 B는 저렇게 그리면 되겠죠? 질문하고 싶으면 해? 네. 운동량 보다 혹시 저렇게 쳐도 되는 거였어요? 뭔 소리예요? 저렇게 쓰는 게 운동량 계속 쓰려면 뭐 쓰려는 거 아니었어요?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만히 있던 놈이 이 줄에 의해서 텅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5초 동안 그리라는 게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30번에 2번 설명을 했고요. 32번 가보겠습니다. 네. 32번에 2번 볼게요. 자, 쓸 거 있으면 쓰세요. 쓸 거 있으면 쓰고 그래프 그릴 거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요. 아, 이들은 왜 맨날 기어나가려나. 나가는 게 일이야. 어? 난 안 더워. 네. 네. 저도 원래 저 텐션은 어떻게 생기는 거지? 뭐 했어요? 올라 했어. 나만 보기 아까워서. 왜 나한테만 보여줘. 이거 카메라 방향 바꾸면 안 돼. 부끄러운 싫어. 뭐라고? 부끄러운 신고 나가요.
얘야 전혀 안 부끄러운 표정인데? 야 네가 부끄러운 정도면 나는 거의 무슨 자 32번 볼게요. 32번 네. 32번에 2번 장대의 재료가 금속, 대나무, 유리 섬유로 바뀌게 되면서 높이뛰기 기록이 변화하였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탄성기수 변화. 똑같이 써드려. 자,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탄성 계수가 더 좋아졌을 거예요. 네.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만큼 동일한 조건에서 많이 생길 테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클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클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록 형성에 좋을 거고 네. 이 봉의 질량도 줄어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대나무도 요즘 이런 봉들은 다 뭐예요? 나무. 카본이에요, 카본. 탄소. 카본이 뭐예요? 탄소. 예, 탄소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예를 들어 또 그렇긴 하지만 철로 만든 자전거가 아직도 있죠? 네. 그냥 주변에 있는 따릉이는 다 철로 만든 여기 서울이 아니라 따릉이 아니지 어찌됐든 자전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전거가 뭐로 되면서 많이 비싸졌어요? 카본. 갑자기 카본 넘어가지 않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대신 질량이 확 줄었죠. 맞아요. 근데 원래 알루미늄이 경금속이긴 하지만 밀도가 작긴 하지만 강도가 약했거든요. 근데 하끔 여러분 비행기 동체로 쓰는 거 도랄루민 맞아요. 그 도랄루민을 써서 알루미늄의 강도까지 보완하는 합금이 나와서 그걸로 질량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 한 20년 전에 카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다 카본이 다 대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본은 질량이 또 많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자전거들은 가벼운 것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가벼운 것들 한 7kg예요. 7kg. 한 1,000만 원 해요. 자전거는 딴 게 아니라 7kg대에서 6kg대로 이 1kg 줄이는 게 가격이 한 500만 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 그 킬로그램대에서는. 그 돈이면 내가 만들겠는데. 이게 사람 1kg밖에 안 써. 15kg에서 14kg 가라는데 그만큼은 안 들어요. 그거는 뭐야 10,000원도 안 차이 나거든요. 근데 그 작을수록 그 차이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량이 가벼워졌다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됐다냐 얘가 들고 뛰기 그만큼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성봉이 탄성계수는 커지고 경량화됐다 질량이 가벼워졌다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3번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끝까지 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높이뛰기나 멀리뛰기에서는 점프하기 직전에 속력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래요. 타당해요. 이유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다 타당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이 높이뛰기 또는 멀리뛰기를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리의 힘으로만 뛰어야 돼요. 그럼 얘가 충분히 다리가 땅을 박차고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그래야 높이 뛸 수 수직 속도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곧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장대 높이뛰기는 장대의 탄성을 이용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의 도약할 이 다리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대가 휘어짐으로 인해서 그 휘어짐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력 질주해서 그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전환시키기 위한 거고요. 높이뛰기 또는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고? 다리 힘만으로 뭘 해야 된다고? 차고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리가 땅을 밟고 위로 밀어주는 힘을 줄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줘야 된다고. 힘이 아무리 커도 시간이 되게 짧게 되면 수직 방향으로 받는 충격량이 작으니까 수직 방향의 속도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높이 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채공 시간이 길다 짧다? 짧다. 그러면 높이 뛰기도 못하고 멀리 날아갈 수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시간적 여유를 줘야 돼요. 맞아요. 당구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괜찮아요.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쳤는데 얘를 잘해요. 스피드를 빨리 해서 치는 경우하고 스피드를 느리게 치는 경우하고 뭐가 달라져요? 스핀 먹는 시간적 여유가 달라져요. 스핀. 이 스핀을 많이 줬을 때 스핀을 먹을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이 뭐라 그래? 쿠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벽에 맞고 스핀이 먹을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튕겨 나올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치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발을 굴러서 땅 위로 뛰어 올라야 되는데 수직 방향에 힘을 줄 시간적 여유를 줘야 수직 속도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살짝 탁구랑 같은 느낌. 오. 어? 공호형 육사요. 탁구랑 같은 느낌. 예를 들어 그까지만 얘기하면 어떻게든 더 얘기를 해야지. 공호형 로버랑 육사형 로버가 있는데 공호형 로버는 이렇게. 공호형 러버가 뭐야? 공 재질이야? 아니 공호형 로버랑 공무형 러버랍니다. 러버를 할 때 여기 러버 표면이 있고 안에 이너 핀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 이 핀플 이너 아 핀플 핀플이 딱딱한 게 있고 말랑말랑한 게 그 차이야? 두께랑 배열이 얇고 널찍널찍하면 공호형 육사형이고요. 두껍고 촘촘하면 두껍고 촘촘하면 그만큼 안 먹는 거지 스핀을. 잘 먹어요. 아 두툼하고 넓다고? 아 그러면 그만큼 공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힘 받는 시간이 그냥 그 같은 개념이에요. 맞아. 같은 개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마세이는 스핀을 최대로 한 거예요? 뭐였다고요? 당구에서 마세이는 스핀을 최대로 한 거예요? 전문 용어가 나고 또 마세. 마세라는 게 있거든요. 마세. 마세가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당구 용어는 우리 그 당구가 일본에서 넘어와서 일본 이상한 용어들이 많은데 마세라는 용어는 예, 일본 말처럼 들리지만 프랑스 말이에요. 그걸 위에서 아래로 야마 그만해 찍어치는 게 이렇게 공을 큐대를 세워서 위아래로 찍어치는 게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당구장 하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왜요? 망가졌잖아. 예, 그 천 찢어져요. 아, 그 사장님이 기겁을 해요. 야, 그 찢으면 물어내야 돼 그거. 얼마나 그랬어? 그만큼 투자하면 한 20만 원 주면 돼. 오 그렇죠. 그냥 깨미만 치는 안 돼. 방법이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위에서 아래를 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회전이 먹어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되게 강력하게 치면 샷 스피드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말도 안 되는 그림. 그걸 마세 예술분 쪽에서 많이 시키는 건 별걸 다 알아. 자, 4번 그냥 높이뛰기를 할 때 기록이 장대 높이뛰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여기다 대고 선수의 자질이 쓰레기 있다고 쓸 수는 없잖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얘는 장대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환성 포텐셜 에너지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로 더해줘서 최고점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포텐셜 에너지를 그만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겠죠? 장대의 포텐셜 에너지를 활용해서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 실제로 장대 높이뛰기는 10m도 올라. 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8m가 넘어갈 걸요. 우와. 네. 여자가 7m가 넘어간 건 본 것 같은데. 10m. 7m. 아파트 3층. 그 장대도 길긴 하지만 그 긴 장대를 들고 진짜 전력 발전해가지고 거기다 꽂아버리고 개멋있어요. 꽂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니시 동작까지 하면 되게 멋있어요. 거의 한 8m 정도 될 거예요. 장대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 정도 8m. 그럼 장대 이렇게 장대보다 한참 더 올라가요. 장대보다 한참 더 올라간다고. 기운 장대 밑에서 안 들리죠? 장대 부서질 때도 있어. 장대가 부서질 때도 있어. 산산조각 날 때 있어요. 가끔 나와요. 다치잖아요. 잘못 다치진 않아요. 그 밑에 다 매트리스 다 깔려 있잖아요.
절대 상처가 절대 찔리면 없어. 아이씨, 깜기다. 그게 카본 자체가 산산조각이라면서 그게 뭐 파편점 그 안에 화학액소 터지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갇혀서 찔리는 거 정도 살짝 기스나는 정도 뿐이지 심하게 안 다쳐요. 네. 찔리는 게 장대를 꽂아내는 사람 곳이 뭐 없어요. 필요하구나. 네? 실패하는 거지. 그건 할줄 알아요. 너무 작지는 않고요. 그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거기다 딱 꽂으면 되는 건데 그 말대로 하면 말 그대로 매트에다 쳐박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예, 다치겠네요. 근데 모르겠네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 TV에서는 실전에서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연습할 때. 자, 5번 점프할 때 팔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과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데? 아래에서 위로. 당연히 여러분 점프 뛸 때 보면 네 아래에서 팔을 들어 올리면서 뛰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거나 반성이 아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무게 중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에요. 무게 중심이 높은 상태에서 뛰게 되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어찌됐든 그 높이에서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더라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높이는 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에요. 몸을 뒤로 젖히는 건 뭐라고? 몸을 뒤로 젖히는 건 젖히는 걸. 또 점프를 하기 전 몸을 뒤로 젖히는 것이 더 유연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설명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뒤로 젖히는 것 자체는 장대 높이 뛰기 같은 경우 할 경우에 몸을 뒤로 실제로 장대를 꺾고 거의 눕거든요. 그래야 장대 탄성 에너지를 더 크게 이용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힘을 줄 거예요. 그냥 뛰기 할 때. 그냥 높이 뛰기 할 때는 몸을 뉘우진 않죠. 이거는 정점 올라가서 발을 넘어갈 때는 눕히지. 발을 넘어갈 때는 눕히는 거지. 높이 뛰기 하는데 야 높이 도약을 하는데 뒤로 젖히면 어떻게 도약이 돼? 올라간 다음에 근데 몸 뒤로 젖히지 않아요? 이렇게 뒤로 젖힌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뒤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뒤로 젖힌다는 거. 뒤로 젖히고 뛰어보세요. 어? 대면 뛰기 아니야. 자, 그래서 무게 중심을 낮춰서 그만큼 탄성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후포 안에서 포알이 날아가는 수평 거리를 최대로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영희 말을 그거. 자, 영희가 뭐라 그랬어요? 영희가 뭐라 그랬어? 45도보다 낮게 던졌대요. 45도보다 약간 낮게 던졌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이론적으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몇 도로 날아갈 때가 45도로 날아갈 때가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 맞죠? 맞아요. 투포화는 공기 저항 거의 고려 안 해도 돼요. 맞아요. 일단 무겁고요. 얘는 속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맞아요. 투포한 공이 몇 킬로더라? 5킬로인가? 맞아요. 그 공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이 빠져요. 그 공을 투포한 공을 이렇게 못 던져요. 보신 분 알겠지만 몸을 이렇게 대 귀에다 대고 몸을 두 바퀴 돈 다음에 밀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도판이에요. 네? 그게 도판. 그게 투포한이에요. 쇠 공을 이렇게 어떻게 던지는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아 몰라, 한 바퀴 반인가 두 바퀴 반인가 돌고 던져요. 네,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얘는 여기서 던져요. 왜요? 땅바닥에 떨어 키가 없어요, 그 사람?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던진 위치보다 더 바닥의 아래쪽에 떨어진다고. 그럼 얘는 그냥 여기 갈 때보다 기본적으로 뭐야? 날아가는 시간 자체는 길어요. 그럼 이때는 뭘? 수평 속도를 조금 크게 준 게 좋아요. 그래서 각도가 45도보다 낮을 때가 좋은 거고, 이 경우는 45도보다 낮을 때가 좋은 거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던데 여기 도착할 때 위에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냥 던졌을 때보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채공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럼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경우에는 45도보다 좀 더 높이 던지는 게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투포한 선수가 40도 낮게 던진 이유는 처음 던진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평 부분에 수평. 실제로 투포한 선수는 키도 크고 등치도 커요.
역시 난 안 되는 거였어. 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일선에서 이 탁장 아, 복도에서 이거 삐뚤처럼 뛰어놀다가 산산조각 낸 새끼 걔가 고양시 대표였어 투포한. 좋아 그럼 공부도 근데 왜 CBS 한다고. 근데 SNS입니다. 그냥 투포하는 너 체육 시간 해볼래? 했더니 잘하는데 나갈까? 학교 대표 그다음에 고양시 대표는 고양시 대회 가지고 2등 했던 애 오 멋있다. 결국 세종용대 갔지. 나도 이제 대표. 정윤상인가? 맞네 정윤상이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정윤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오늘 수업